얘가 좌표 평면으로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을 때라고 해서 서로 다른 세 개가.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좌표 평면이 몇 개로 나눠지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뜻이야. 근데 직선이 몇 개냐면 직선이 세 개인데 이 세 개를 이용했을 때 좌표 평면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대. 그럼 어떤 경우로 얘기해 주는 거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래서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부분으로 좌표 평면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세 개의 직선이 서로 어떨 때 얘기하는 거야? 세 직선이 다 어떨 때? 평행할 때를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이 뭐냐면 2x 더하기 ay 더하기 3은 0이고 두 번째는 bx 더하기 2y 더하기 c는 0이 아니라 이게 뭔 소리야? 14번이구나. ax 더하기 y 더하기 5는 0이고 얘는 2x 더하기 by 마이너스 4는 0. 그 다음 x 더하기 2y 더하기 3은 0. 이게 세 개의 직선이 서로 어때야 된다고? 평행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호야, 얘 직선의 기울기 얘기해보자. 기울기 뭐라고 표현해? 기울기 몇이야? 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서 기울기 나타내는 게 뭐예요? 이건 복습을 안 했지, 이거를. 마이너스 a분의 틀렸어요.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복습을 좀 하시지. 몇 번이나 얘기하실까? 얘 기울기 얘기해. ax 더하기 y 더하기 5 기울기는 몇이야? 마이너스 1분의 그럼 마이너스 a.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2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얘네 세 개가 다 같아야 되잖아.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잖아. 얘네 다 a값, b값 각각 찾을 수 있겠지. 또 질문해 여기. 또 질문해보세요. 그래서 이 경우 세 개 평행하는 경우다라는 걸 이용을 해줘야 돼. 또 질문 116번이요? 1,4에서 직선 y는 x 마이너스 3에 1,4라고 하는 A에서 여기에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 발을 H라고 하면 H 좌표를 구하시오. 이거 H 좌표 찾아야 되는 거니까 H의 X좌표를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H라고 하는 점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지. 그럼 Y좌표는 뭐라고 해줘야 돼? X가 A일 때 집어넣으면 Y는 A-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얘네 둘이 AH랑 지금 이 직선이 수직이어야 된대. 그러면 3분 AH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볼 거야. 직선에서 기울기가 서로 수직인 건 어떤 걸 나타내야 돼? 두 직선의 곱이 마이너스 1이지. 얘 직선의 기울기 몇이니? 1이잖아.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지. 그럼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A값 찾아줄 수 있죠. 됐나요? 생각 왔니? 또? 또 질문? 다시 풀어봐야 돼. 이거 한번 띡. 100. 두 직선과 두 직선은 2, 마이너스 2,C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두 직선과 그럼 한 직선 a-2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과 두 직선 ax-3y 더하기 b는 0이 수직이고 이 점이 몇이냐면 마이너스 2,c다. 수직이다 라는 거 이용하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몇이다? 그럼 이 기울기 얘기해봐. 안 보면 너 앞에 앉아. A 플러스 그렇지. 이 기울기. 플러스 3분의 2 그럼 얘네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a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a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a값 찾을 수 있니 없니? 있어요. 이해됐어?
근데 A는 단 A가 뭐라 그랬어? 이게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양변에서 3 곱하면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다를 만족하는 A값 두 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양수값이 해당할 거고, 그러면 A값 기울기는 찾았고, 그 다음 어떤 거? 얘가 마이너스 2,C에서 만나는 거잖아. 교점이 마이너스 2,C지. 그럼 A값 찾으면 마이너스 2,C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네. C값 찾을 수 있고, 마이너스 2,C는 이 직선도 지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대입했을 때도 성립하게 하는 거 B값 찾을 수 있어, 없어? 시작. 118. 직각 삼각형이 돼야 되는데요.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게. 그러면 118번 봅시다. 세 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세 직선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직각 삼각형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다는 건 뭐야? 세 개 중에서 수직인 직선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지. 이해되니? 서로 수직인 직선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럼 x 더하기 2y는 3이랑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2는 0이랑 ax 더하기 y는 1, 요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서로 수직인 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세 개의 직선으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기울기 찾아보자. 이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바로 나와야 된다 그랬어. 이 기울기는 3분의 2.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a인데 얘네 둘이 직선이 수직일 일은 없겠다. 곱해서 마이너스 1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1번이랑 여기 1번, 2번, 3번 직선이라 했을 때 1번이랑 3번이 수직일 때 그럼 A 값이 몇이면 돼? 2? 그렇지. 1번과 수직일 때 3번이 수직이려면 A가 마이너스 2이면 되지. 두 번째는 2번이랑 3번이 수직일 수 있지. 얘네 둘이 수직이려면 A는 2분의 3이면 되는 거잖아요.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려면 역수에다가. 됐니? A값 두 개 찾았죠? 끝. 보시오. 이거를 그래프를 좀 예쁘게 그려볼까? y는 마이너스 3x 요렇게 얘가 3x 더하기 y는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랑 3분의 3 요렇게 지나는 x 더하기 3y 더하기 4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거의 예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래. 예각이라고 하면 여기 얘기하는 거지. 맞니? 이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 중에서 요 각이 있을 거고 요렇게 각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예각이라고 하면은 얘를 이렇게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네. 요 노란색, 초록색 직선을 찾으라는 거네. 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도현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복습할 겸 보자. 그럼 얘는 각을 2등분하는 성분의 성질은 여기 각 2등분선에 있는 어떤 점으로부터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 여기 있는 점도 이 두 직선 사이의 이 거리가 어떻다?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각의 2등분선은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다. 그 점을 뭐 P, X, Y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 P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랑 들어 P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때야 된다?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X랑 Y 값 찾아줘야 되는 거지. 아니 Y 값이란다.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라는 거지. 117이요.
A, B에 대하여 수직 이등분한데 A, B의 수직 이등분 수직이잖아. 그러면 지효야 수직 이등분이라고 하면은 A랑 B의 어떤 점을 지나야 돼? 그럼 중점 지나야지. 중점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고 그 다음 얘랑 수직이어야 되면 여기 기울기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요거의 기울기에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려면 기울기 찾을 수 있고 중점 지나는 거 찾을 수 있잖아. 그러면 됐어? 된 거 맞아? 정말로? 근데 응? 두 점 A, B에서 응? 그 B를 모르는. 아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 B를 모르니까 B를 A, B라고 둬. A는 몇 컴마 몇이야? A는 1, 마이너스 4. 그럼 얘랑 중점 몇이에요? 2분의 얘를 지나지. 그 직선이. 그러면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네. 라는 건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가 수직이려면 그게 기울기 몇이야? 이 직선 기울기. 3분의 기울기 몇이라고? 3분의 다시. 마이너스 b분의 a다. 지호야. 이거 마이너스 공식을 3분의 외워라. 공부를 집에서 이렇게 안 하니. 기울기 몇이라고?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이 직선 a랑 b의 기울기는 몇이어야 돼? 3분의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 요거 기울기 구한 게 3이다. 라는 두 개씩 연립해서 a, b값 찾으면 되잖아. 됐어? 1, 2, 3, 마이너스 1, a, 4를 꼭지점으로 하는 a, b 사이의 넓이가 이렇게 됐을 때 a, b, c의 넓이가 8이 되도록 하는 a 값 모두 찾아서 지우고했어. 그러면 요 AB 길이 우리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지. 삼각형 넓이는 얘 AB 곱하기 여기 높이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잖아. 맞지? AB 길이 몇입니까? 4 더하기 9니까 몇이에요? 루트? 13 이렇게 되는 건가? 맞나요? 맞죠? 그 다음에 그럼 이 높이는 여기에서 높이까지의 길이가 이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이 h는 넓이가 8이 되려면 얘랑 얘 곱해갖고 16 돼야 되는 거잖아. 맞니? 이해되니? 1, 2, 3, 마이너스 3 a, 몇이야? a, 4 맞죠? 그러면 h 요 넓이가 루트 13분의 16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얘랑 루트 13이랑 곱해서 나누기 2한 게 8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 h라고 하는 건 이 점 C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니? 이 직선 찾아볼까? A, B를 지나는 직선 기울기 2분의 마이너스 3 맞아? 이해되니? 안 되는데? A, B의 기울기 A랑 B의 기울기요 3에서 1 빼고 마이너스 1에서 2 빼면 됐어? 이거 이해가 안 됐던 거야? 그리고 1,2를 지난다 라고 하면은 y에서 y 빼고 기울기 x에서 x 뺀 거 양변에 2 곱해서 좀 예쁘게 나눠주면 2y-4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맞아요? 이항시켜서 일반형으로 바꿔주면 0 이렇게 되겠지 맞니? 그럼 이 직선과 C라고 하는 거리의 길이가 루트 13분의 16이 나오도록 해줘야 된다잖아. 그러면 얘랑 a, 4의 선과 직선 사이 구해보자. 루트 9 더하기 4 하면 루트 13이지. 분해
맞아? a랑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절대값 3a 더하기 8 마이너스 7 절대값 이렇게 쓰여지는 건데 얘가 몇이다? 루트 13분의 16이래. 그럼 이 값이 16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3a 플러스 1, 2, 16이거나 3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6이면 되겠네. a 값 두 개 나오지. 됐니? 얘랑 수직이고 0,0이라고 하는 원점과의 거리가 1. 그럼 얘랑 수직이려면 이거의 기울기는 지금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이거랑 수직인 기울기의 기울기는 몇이어야 되니? 3분의 4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돼? 되는 거 맞니? 안 된 거 같은데? 됐어? 그럼 기울기가 3분의 4인 거 한번 생각해보자. 기울기가 3분의 4. 일반형으로 표현하면 기울기가 3분의 4가 나오려면은 4x 마이너스 3y 더하기 c는 0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기울기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돼?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근데 얘랑 0,0이랑 거리가 1이어야 된대. 그럼 거리 구해보자. 거리 d라고 하는 거리는 루트 16 더하기 9 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c가 이 길이가 1이 나와야 되도록 해줘야 되잖아. 됐니? 그럼 c값 두 개 나오지. 돼 안 돼? 이렇게 했어?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된 거 맞아요? 다시 해봐. 140의 직선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a를 지난다. a 값에 관계없이라 그랬네. 그러면 a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는 건 a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점 하나 찾아줘야 된다 그랬지. 그럼 a 값에 관계없다라고 하면 어떤 거에 대해서 정리해줘야 돼? a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이거 지금 a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전개해서 a로 묶어줍시다. 그럼 ax 더하기 x 마이너스 ay 더하기 3y 더하기 a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될 거고 a끼리 묶으면 x 마이너스 y 더하기 1a가 될 거고요. a가 아닌 것들은 상수 취급해서 이렇게 묶으면 얘는 어떤 점을 지나냐면 a에 대해서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얘도 0이어야 되고 이 식도 0이 되게 하는 x, y 값을 찾아주는 거잖아. 이해되니? 수아야? 그럼 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이다. 그리고 x 더하기 3y 마이너스 15는 0이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 찾아줄게요. 둘 다 0이 되게 하는 거. 그럼 빼면 마이너스 4y 플러스 16은 0이니까 y 값은 4 이렇게 나올 거고 x는 3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됐어? 그럼 x가 3이고 그리고 y가 4일 때 a 값에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x가 3이고 y가 4인 것은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3,4를 항상 지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돼? 됐니? 그래서 요 a 값 찾았지? 항상 지나는 점 a. 그 다음에 이 a랑 2x-y 더하기 p는 0 사이 거리가 루트 5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p 값 찾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됐습니까? 한번 해보시고 142 해봐. 141번 시작. 노트에 풀어봐. 다시 풀어보세요. 노트에다가 141번 시작 1번 준다. 1번. 오케이. 그 다음에 142번 141번은 1,-2랑 실수 k에 대해서 직선과의 거리를 fk라고 하는데 그럼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fk래요. 맞니? 그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전에 얘를 일반형으로 좀 더 예쁘게 정리를 해야지. x끼리 y끼리 묶어서. 그럼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 2kx 더하기 ky는 0이라고 할 때 x끼리 묶으면 1 더하기 2kx 그 다음에 더하기 k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는 0 이런 식으로 일반형으로 나타냈을 때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fk라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그럼 5의 제곱 루트 요거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한 값. 그럼 1 대입하면은 1 더하기 2k,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4 마이너스 4의 절대값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데 그 거리를 fk라고 해서 fk에 대한 식 이렇게 찾았어. 그거 위에 거 정리 좀 하면 2k, 2k, 4 마이너스 4 없어지니까 정리 이것도 정리해볼까? 루트 2의 제곱 k 제곱 하면은 5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4k잖아. 없어지지. 1 더하기 4니까 더하기 5분의 절대값 1이니까 얘가 fk이다 라고 k에 대한 식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 되었니? 도현아 듣고 있니? 이해됐어 수아야? 그랬을 때 이게 무슨 값을 가져야 되냐면 이 값이 최대값을 구하시오. 얘가 최대값을 찾으래. 그럼 이 분수의 값이 최대가 돼야 되는 거잖아. 분수가 최대가 되려면 분모는 어떤 값을 가져야 돼? 그렇지. 얘는 최소값을 갖도록 해주는 값을 찾아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k에 대한 2차식이잖아. 그럼 x제곱 5k제곱 더하기 5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이거 아래로 볼록이고 몇 컴마 몇이야 이거? 지우야 이거 꼭지점 좌표가 몇이니? 얘는? 얘는 여기에서 5만큼 올라간 거야. 어디 방향으로? 그럼 꼭지점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니? 네. 그럼 얘 꼭지점좌표 몇 콤마 몇이라고? 0,5라고요. 그럼 최소값이 몇일 때야? 최소값이 몇이야? 최소값이 몇이냐고 그러면? k가 0일 때 y 값이 y 좌표 값이 최소값이에요. 함수값이에요. 그러면 최소값이 몇이다? 5다. 그럼 이거의 최소값이 몇이다? 5다. 그때 그럼 5 대입하면은 최대값은 그럼 루트 5분의 1이 되는 거겠지. 됐니? 수빈아 이해되니? 143번 넘어가서 이제 이 마름모가 주어졌는데 마이너스 3,3과 마름모 ABCD 위에 있는 점 Q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각각 찾으라 그랬어. 마름모 위에 있는 점이 Q고 얘가 P래. P에서부터 마름모 위에 있는 점까지 선분을 그렸을 때 최소값과 최대값 찾으래. 그럼 최소값을 먼저 찾아볼까? 최소값은 가장 가까운 거잖아. 어디 위에 있으면 돼? Q가 이쪽 위에 이렇게 여기 위에 있으면 되는 거지. 맞지? 제일 가까운 변. 그래서 최소값은 그럼 여기에서 수직인 거리가 최소값이겠네. 이때 Q가 여기 있으면은 이 최소값 찾을 수 있겠지. 그럼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P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값, PQ의 최소값이 되는 거네. 그럼 이 직선을 찾아봅시다. 이 직선. 기울기 몇이야? 1분의 2니까 기울기 몇? 2. 안 돼? 돼?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찾으면 되잖아. 그 다음 y 절편이 2잖아요. 그럼 얘는 y는 2x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일반형으로 바꿔서 2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 일반형으로 왜 바꾸니? p 마이너스 3,3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우리가 일반형으로 바꿔서 푸른잖아요. 그래서 PQ의 최소값 PQ는 루트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몇? 5분의 마이너스 3,3을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더하기 2 이렇게 될 수 있지. 됐니? 그럼 얘는 루트 5분의 7 이렇게 나오네. 이게 최소값이고요. 최대값 찾으려면 최대값. 이제 최대값 찾을게. 최대는 P에서 어디까지가 최대값일까? 일단 제일 멀리 위에 있어야겠다. 제일 멀리 있어야 되고 그럼 이 변 위에 있어요. 여기 직선 위에 있어야 되겠다.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거리가 되면은 이건 최소값이잖아. 이 점 위에 있는 거. 최대값이면 더 멀어야 되지. 어디냐면 여기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최대값이 될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최대 PQ 값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이랑 어떤 점 사이? 마이너스 3,3과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 여기 위에 있는 점과의 거리가 최대값이 될 거라고.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이해됐어? 잘 모르겠으면은 얘랑 여기 점과의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도 상관없어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 점까지의 거리 요 거리랑 1,0 사이의 거리를 직접 구해갖고 비교해서 더 긴 거 찾아줘도 되고요. 이해됐어? 그럼 요거 한번 구해봅시다. 최대의 P값. 최대일 때.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거 구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144번은 민서야 143번 했어? 했어? 뭐 나왔어? 좋아. 144번은 교점을 지난데,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얘들아, 우리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하니? 교점을 직접 구해도 되지만 우리가 얘를 항등식으로 좀 이용을 해서, 잘 봐봐. 144번 x-y 더하기 1은 0과 x-2y 더하기 3은 0이다 의 교점을 지나고 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거 직접 교점을 구해도 돼. 그렇지만 우리가 이 두 개의 직선을,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찾냐면, 얘 집어넣고 x-y 더하기 1 더하기 k x-2y 더하기 3은 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 식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얘도 0이고 그리고 얘도 0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직선이라고 본다면, 이 직선과 이 직선 둘 다 만족하는, 다시 얘기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랬잖아. 이해됩니까? 되는 거 맞니? 그래서 두 개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교점을 직접 구해도 되지만은 이런 식으로 바로 K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시는 거야. 이거 뒤에 원의 방정식 할 때 또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좀 해주세요. 두 개의 직선을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일반형으로 표현했을 때 요거 한 번 쓰고 요거 한 번 쓴 거에 K배를 해주면 된다. 두 개를 더하는 거. 됐어? 좋아요. 근데 얘가 이런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과 0,0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이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생긴 직선과 0,0 사이의 거리가 1이다를 만족하는 K값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X끼리 먼저 묶으면 1 더하기 KX 더하기 마이너스 K 더하기 1Y 이구나. 아니구나. 2K구나. 2K 플러스 1Y 그 다음에 1 더하기 3K는 0이라고 이렇게 X랑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일반형으로 묶어준 다음에, 얘랑 0,0 사이의 거리는 루트 1 더하기 K의 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1 더하기 3K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 양변에 제곱한 다음에 K에 대해서 정리한 식이 K값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겠지. 해봐봐. 시작. 요거까지 쓸 수 있어야 돼. 요렇게. 시작. 그 다음 다른 사람 145번 해보세요.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려면 세 직선의 교점을 찾아야지. 145번은 세 직선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려면 일단 뭘 찾아야 돼? 요거 찾고, 맞지? 요 점 찾고, 또 요 점 찾아서 교점의 좌표 찾은 다음에, 맞아? 이해되네. 그 다음에 요 길이 구하고, 여기에서부터 수직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높이 구할 수 있겠지? 넓이 찾을 수 있어 없어? 해봐. 원의 방정식에서 이제 원에 대해서 방정식, 원어 어떤 도형인지 표현을 해볼게요. 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점이 있어. 어떤 점. 한 기준점에 대해서, 잘 봐. 기준점에 대해서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거리를 R이라고 하면 모두 거리가 R, 다 거리가 R인 점들을, 무수히 많은 점들을 모았을 때 생기는 도형을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거리가 r로 일정한 도형을 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때 이 중심으로부터 이 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의 반지름. 이해됩니까?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이거를 원의 방정식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얘는 중심이 A, 예를 들어서 중심이 0,0인 원이 있어. 0,0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원의 길이는 어떻게 찾냐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면 중심이 만약에 0,0으로부터 거리가 r이라고 하는 p, x, y가 이루고 있는 방정식을 이 관계식을 찾을 거야. 거리가 r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찾을 거라고. 누구랑 거리가? 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리가 r인 점들을 p라고 했을 때 그 p가 이루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냐면 거리가 r이다 라는 걸 이용하면 되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를 씌운 게 0,0과 x, y 사이의 거리인데 그 거리가 몇이라고 한다면 r이라고 한다면 이런 공식이 항상 성립하겠지. x랑 y에 대해서. 그럼 양변의 제곱을 좀 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다 라고 하는 게 0,0으로부터 거리가 r인 p라고 하는 만족하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모아놓은 도형이라고. 그래서 얘가 바로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됐어? 된 거 맞니? 이해됩니까? 맞니? 그럼 여기에서 중심의 좌표가 몇 컴마 몇? 얘는 0,0이다. 된 거 맞니? 이해되니? 그러면 하나 더. 중심이 만약에 A, B야. 중심이 A, B고 여기에서부터 거리가 R이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모든 P라고 하는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야 돼. 그럼 얘도 똑같아. 이 P랑 A, B라고 하는 점 사이의 거리가 R이다 라는 걸 좀 이용을 하면 a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게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데 그게 항상 r로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x랑 y가 만족하는 관계식 하나 찾은 거지. 조금 더 예쁘게 가서 양변에 제곱하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하는 게 중심이 A, B면서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해되니?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원의 방정식 다시 정리를 하면 원이라고 하는 게 중심의 좌표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인 거고요. 두 번째는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이다 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y의 제곱, 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원의 방정식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요거를 표준형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해서 표준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 중심의 좌표가 A, B이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까지 알 수 있어. 이해되니? 그러면 얘를 다 전개해갖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다 전개해놓은 이런 모양을 얘는 일반형이라고 불러.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그럼 이런 모양에서는 우리가 꼭지점 원의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바꿔주는 모양?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걸 할 수 있어야 돼. 된 거 맞니?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y 마이너스 3은 0 이런 일반형이 있습니다.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x끼리 완전제곱식 이용해주면 되는 거지. 맞나요? x끼리 완전제곱식이면 x제곱 2x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1이 필요하겠네.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완전제곱식 표현할 수 있지. 맞나요? 그 다음에 얘는 y제곱 더하기 4y니까
y 더하기 2의 제곱이라는 이런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이제 상수만 좀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상수 마이너스 3 있던 거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키고 여기에 내가 완전 제곱식 위에서 1 더해줬지. 여기는 완전 제곱식 위에서 내가 4를 더해줬잖아. 2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지. 된 거 맞니?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값이 몇이야? 8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얘는 중심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겠어? 얘기해. 조수아 씨. 중심의 좌표 몇 컴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1 컴마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몇이겠어요? 6? 반지름 8이야? 반지 오른쪽은 R이야? R제곱이야? 얘가 나타내는 게 R이에요? R제곱이에요? R제곱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 반지름 뭐라고 표현해야 돼? 루트 8 또는 2루트 2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됐니? 된 거 맞니? 그래서 원의 방정식 기본형, 기본에서 어떤 중심이 0,0인 원의 방정식, 중심이 A, B인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표준형과 그 다음에 일반형으로 나타내는 법, 반대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나타내는 법까지 생각을 했어. 됐니? 연습하자. 넘어가서 149에서 152번 한번 해보시고 필수 1번. 필수 1번 중심이 마이너스 4,3이고 중심의 좌표가 1,6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중심이 주어졌으니까 표준형으로 나타내야겠다. 지호야, 중심이 마이너스 4,3이야. 그럼 원의 방정식 일반형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x 플러스 4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반지름 모르니까 L제곱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런데 얘가 누구를 지난다? 1,6을 지난다라는 건 여기다 1,6을 어떻게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는 거 가지고 R값을 마저 찾을 거예요. 그럼 1,6을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5니까 25 더하기 3이니까 9가 R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됐니? 맞나요? 그럼 R제곱이 이거니까 이제 이 방정식은 x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34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해됐지? 된 거 맞니? 이게 원의 방정식 찾은 거고 문제에서 뭘 가르냐? 원의 방정식 그냥 구하라 그랬네. 요거 찾아주시면 되겠다. 됐어? 두 번째 필수 2번이요. 이건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졌을 때 지름이 원에서 원이 있고 이게 지름이 있을 거 아니야. 원의 중심을 지나는. 그럼 0,3이랑 그 다음에 4,1을 지나는 중심이 지름의 양끝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나 이거 가지고 뭘 찾을 수 있냐면 중심의 좌표 찾을 수 있다. 왜냐? 중심은 얘가 그럼 지름이라고 하는 건 이 중심은 지름을 2등분할 거 아니야. 다시 얘기하면 중점이겠지. 지름의 중점. 이해됐어? 그럼 이 점과 점의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니까 중점 바로 구하면 2,2가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됐나요? 그러면 2,2가 중심이면 그러면 얘는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표현했을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r만 구해주면 되는데 r은 어떻게 구해?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 또는 중심에서부터 4,1까지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럼 이 2,2과 0,3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되잖아. 몇입니까 그러면? 4 더하기 1이니까 5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됐어? 반지름은 루트 5지만 그거에 제곱한 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됐지? 이해되지? 그거 가지고 너네가 154번 해봐. 시작. 중점의 좌표 2,4로 구했어? 구했어? 중점의 좌표, 중심의 좌표 2,4고 그럼 얘가 중심이 2,4고에 반지름만 찾으면 되잖아. 요거. 그럼 얘는 이 지름에서 여기 아까 얘가 몇 컴마 몇이야 뭐 마이너스 1,7 또는 여기가 5,1이니까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R 아니에요? 맞니? R은 그럼 뭐야? 요거에서 요거 뺀 거의 제곱. R제곱은 요거에서 요거 뺀 거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요거에서 요거 뺀 거 9 하면은 18 아닙니까? 이렇게 구했어? 구했어?
R제곱이 그럼 요거 오면 이 2,4가 중심이고 R제곱이 18인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y-4의 제곱 더하기는 18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어? 필수 3번 중심이 y는 3x-5 위에 있고 1,2랑 5,-2를 둘 다 지나는 직선. 일단 중심의 좌표를 좀 이용을 해봅시다. 중심의 좌표가 근데 이 직선 위에 있다라 그랬어. 그러면 중심의 좌표 중에서 x좌표를 뭐 a라고 한다면 y좌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이 중심이 이 그래프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a를 대입했을 때가 y값이 되는 거겠지. 중심이 그럼 a, 3a-5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맞니? 그럼 중심의 좌표가 a, 3a-5인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 요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이해돼? 되는 거 맞니? 근데 얘가 누굴 지나? 1,2를 지난대. 그럼 1,2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지. 집어 넣어볼까? 1,2 되면 1-a의 제곱 더하기 2 집어넣으면 7-3a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 그리고 또 5,-2도 지나잖아. 5,-2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5-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3a의 제곱도 r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돼? 연립을 해주면 되지. 이해되니? 연립한다는 건 얘 두 개를 빼면 돼요. 빼면 r제곱 없어지고 우변은 0이 될 거고 여기에서 요거 뺀 값이 0이다 라고 하는 a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럼 a 값 찾을 수 있어 없어? 넘어가서 필수 4번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필수 4번은 2차 방정식에서 이제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8y 더하기 a는 0의 중심의 좌표가 1,b고 반지름이 3이다 라는 조건 주어졌으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형을 표현해보자. 표준형으로. 민서야 표현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면 x-1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지. 그 다음에 y제곱이랑 플러스 8y면은 y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네. 맞지? 그 다음에 상수만 정리해 줄 건데 이거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a일 거고요. 내가 이거 완전 제곱식 위에서 상수 1 더했지. 1의 제곱. 그럼 오른쪽 우변에도 1 더하고. 얘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내가 16 더했지. 4의 제곱. 그럼 여기에도 16을 더하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1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7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요. 됐니? 그럼 얘 중심의 좌표는 1,-4지. 그럼 b는 마이너스 4인 거 우리 알 수 있고. 반지름이 3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몇이 돼야 돼? 몇이 돼야 돼? 9가 돼야지. 그렇지. r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7이 9니까 a는 8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니까 표준형으로 바꾸면 되고요. 필수 5번으로 넘어가서 필수 5번에서 만약에 얘들아 우리가 원이 될 조건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해서 이게 원의 방정식이라 그랬잖아. 근데 얘가 항상 모든 r에 대해서 항상 원이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를 만족할 때만 되냐면 이 r제곱이 0보다 클 때만 원을 만족하는 거야. 왜냐면 r제곱이 민서야 r제곱이 음수야. r제곱했는데 음수 나와. 그럼 r이라고 하는 이 수는 실수가 아니라 무슨 수야? 허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실수라는 좌표 평면 위에 이 r 허수라는 값을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다시 얘기해도 뭐 좀 간단하게 얘기해도 r이 허수야. 우리 반지름이잖아. 길이가 허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실수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r제곱이 항상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그럼 얘가 원이 되도록 하는 조건 필수 5번 보시면
필수 5번은 원의 방정식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y 더하기 k 더하기 1은 0이 나타내놓은 도형이 원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원이 만들어져야 돼. 그럼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볼까? 표준형을 바꾸면 얘랑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려면 x-1의 제곱 필요할 거고요. 얘는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 y 더하기 2의 제곱이 필요하겠지. 나머지 상수들은 다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이고 얘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1 더해줘야 되지. 얘 완전 제곱식 되기 위해서는 4를 더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계산하면 4 마이너스 k가 될 거잖아. 그럼 네가 원이라는 걸 만족을 하려면 이 4 마이너스 k가 r제곱 값이지 이 값이 항상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그래서 4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지만이 0이 돼도 안 돼. r이 0이어도 안 되잖아. 원이 안 만들어지잖아. 얘가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k가 4보다는 작다라는 거 이항시켜서 k의 범위 만족하는 거 찾을 수 있겠다. 됐지요? 필수 4, 5번 책에 풀던 노트에 풀던 정리 한번 해보시고 159번 한번 해보자. 시작. 159번 정리 보자. 얘가 원을 나타내야 돼.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x제곱이랑 얘랑 완전 제곱식 되려면 뭐가 필요해? x제곱 마이너스 2 a 더하기 1x에서 완전 제곱식 되려면 상수 몇 필요해? 지호야. 수아야 뭐가 필요하니?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a 더하기 1의 제곱이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오른쪽에도 좌변에 a 더하기 1의 제곱 구해서 더했으니까 오른쪽에도 a 더하기 1의 제곱을 더해줘야지. 등식이 형질에서. 두 번째 y제곱 플러스 2ay.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 되려면 상수 몇 필요하니? 몇이 필요하니? 1이라고요? 아니요. A 제곱. 그 다음 여기 왼쪽에 있던 3a 제곱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잖아. 민서야, 이걸 이렇게 써야지 암산으로 머릿속에서만 계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왼쪽은 x 마이너스 a 더하기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a의 제곱은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뭐야?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럼 얘가 뭐야? 이 오른쪽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 식이 r제곱이잖아. 이게 원을 만들어지려면 이 r제곱이 항상 0보다 어때야 된다 그랬어? 0보다 커야 된다 그랬지. 이해되니? 그럼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3이 0보다 큰 조건을 만족하는 a 범위 찾아줘야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을 거고요. 1, 3 마이너스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적겠다.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a의 값은 뭐 있어? 0, 1, 2가 있기 때문에 몇 개?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지호야, 이거를 못 만들면 안 된다. 미지수가 있을 때. 얘를 2로 나눈 거에 제곱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 너 이거 x제곱 더하기 4x 완전 제곱식 되려면 뭐가 필요하니? 얘를 2로 나누고 제곱한 거. x제곱 마이너스 12x가 완전 제곱식 되려면 몇이 필요하니? 그래, 그럼 얘도 나누려면 완전 제곱식 되려면 얘를 2로 나눈 것의 제곱이 필요한 것이라고. 문자로 표현해도 할 수 있어야지. 됐니? 다음에 넘어가서 6번은 세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래. 세점에서 보시면 세점을 지난다? 그럼 얘는 지금 중심이 주어진 거야, 안 주어진 거야? 안 주어졌어. 뭔지 몰라, 중심이. 그러면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중심을 구해서 구하던가 아니면 그냥 뭘 이용하면 되냐면
일반형 이용하면 되지. 얘가 0,0도 지나고 2,2도 지나고 마이너스 2,6을 지나는 원인데 어떤 이 세 개 점 중에서 어떤 것도 중심이 아니야. 그냥 얘를 원을 지나는 점을 그냥 여기 지나는 점 세 개를 그냥 알려준 거야. 맞니? 그럼 얘는 조금 어렵게 접근을 하면은 원의 중심은 여기서부터 거리, 요 거리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 우리가 이제 알잖아. 원의 방정식에서 일반형 어떤 게 성립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가 원의 일반형 모양이잖아. 맞지?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 0,0 대입했을 때 성립하네. 맞니? 그럼 0,0 대입하면은 c는 0 나오네. 맞지? 두 번째 얘가 2,2도 성립하네. 그럼 2,2를 대입하면은 4 더하기 2a 더하기 2b c는 0이었으니까 얘가 0이다 라는 게 성립하겠네. 이해되니? 세 번째 마이너스 2,6을 대입했을 때도 성립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6을 x에다 마이너스 2, y에다 6 집어넣으면은 4 더하기 36 마이너스 2a 더하기 6b가 0이다. c 0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얘를 연립했을 때 a 값, b 값 몇인지 찾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점이 3개가 주어졌을 때는 그냥 일반형에다 대입을 해서 성립한다라는 걸 이용해 주시면 된다. 됐습니까? 6번 이거 마무리해서 a, b 값 너네가 찾아보시고 161번 해보세요. 7번 넘어갑시다. 7번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방정식이에요.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을 했으니까 조금 특이하게 원이 이렇게 생겼어. 이제 어떤 반지름이 원인 r이 이렇게 있어. 반지름이 r인데 이 원이 x축에 접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x축에 접한다 이라고 하면 왜 중심 잘 모르겠는데 중심의 x좌표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y좌표는 여기 접했으니까 이 중심의 y좌표 자체가 원의 반지름이랑 어떻게 되니? 같아지겠지? 민서야 듣고 있니?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원의 중심이 잘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x축에 접하고 있는 이상 원의 중심에서 이 x축까지의 거리가 이 중심의 y좌표인데 세로 길이니까 y좌표랑 같잖아. 그런데 그게 반지름이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x좌표는 뭔지 모르겠고 그럼 a라고 하고 반지름 아래 y좌표가 r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반지름이 r이다라고 주어졌을 때.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x-a의 제곱 더하기 y-y의 중심의 y좌표가 r이잖아. 그러면 y-r의 제곱은 반지름이 r이니까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x축에 접했을 때는 이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랑 같다. 이해됐습니까? 된 거 맞니? 정우야? 돼, 안 돼? 인서 이해되니? 두 번째는 얘를 이제 y축에 이렇게 접하는 원이라 생각해볼게요. y축에 접하는 원. 그러면 얘는 반대로 여기 y 중심에서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잖아. 그럼 중심의 어떤 좌표가 r이라는 거야? 중심의 가로니까 무슨 좌표? x좌표. 여기가 그럼 r이라는 거잖아. 여기가 이렇게. 그러면 이 중심의 좌표는 r, b, y좌표는 잘 모르니까 b라고 표현을 할게. 그럼 이 중심의 좌표가 r, b가 돼서 도연아 보고 있니? 그럼 이 중심의 좌표가 r, b니까 이걸 원의 방정식으로 어떻게 표현해? x-r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됐니? 된 거 맞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원에 접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동시에 다 접하는 있어. 요렇게 접할 때. 그럼 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r이고 여기에서 x축까지 아니 y축까지도 r이고
x축까지도 r이라는 거잖아. 여기 중심의 좌표 몇 컴마 몇일까? 몇 컴마 몇일까? r, r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해되니? 둘 다 동시에 접할 때는. 그럼 이 식의 원의 방정식 어떻게 쓸 수 있어?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됐니? 근데 이거는 얘네들은 다 1사분면 위에 있는 것이 예를 든 거야. 다른 사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 이렇게 2사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 x축에 접하는 요 값이 r일 때 그럼 이 중심의 좌표는 뭐 예를 들어서 x가 a, 얘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기는 달라지는 거 없고 뭐 이렇게 접했을 때 이렇게 접했을 때 얘랑 좀 별개라 봅시다. 별개로 이제 두 번째 선생님이 계속 예시를 1사분면 위에 있는 걸로 줬거든? 응? 두 번째는 2사분면 만약에 있을 때는 좌표를 잘 생각해야 돼. 부호로 잘 생각해줘야 돼. 자, 얘 길이가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 r이랑 똑같잖아. 맞지? 그럼 요 r이 양수니까 응? 요 점의 좌표는 x좌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음수 뭐라고? r이야? 아니면 여긴 마이너스 r이야? 마이너스 r이라고 해줘야지. 좌표는 길이가 r인데 얘는 2사분면 위에 있으니까 r만큼 작아진 값 마이너스 값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의 좌표는 우리가 이거 이 원의 방정식 어떻게 표현해? 마이너스 r이 x 좌표잖아. 그러면 이 중심의 좌표를 가지고 원의 방정식 어떻게 표현하냐면 x 얘는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해서 여기가 좀 달라지는 것이다. 점이 어떤 사분면 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해됐어? 된 거 맞니? 그래서 걔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7번 필수 문제 7번을 한번 해봅시다. 필수 7번. 필수 7번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4y 더하기 20은 0이 1번 중심이 같고 요거랑 중심이 같고 x축에 접한대. 얘랑 중심이 같다라고 하면 이거 중심을 찾아야지. 얘 바로 찾자. 얘랑 y좌표 x좌표 뭐야? 중심인 건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중심의 좌표 5. 왜냐 이거 x-5의 제곱으로 나와야 되잖아. 바로 나와야지. 지호야 그럼 얘 가지고 y좌표 몇 나와? 중심의 좌표 그렇지. 에? y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중심의 y좌표 뭐라고 해줘야 되니? 마이너스 2라고 해줘야지. 얘 0이 되게 하는 것이 부호 반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됐어? 된 거 맞니? 이렇게 반지름, 요거의 반지름 필요 없고 얘의 중심의 좌표 구하려면 바로 이런 식으로 바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추계 방정식 표현한 것처럼. 됐니? 수아 이해됐어? 그럼 중심의 좌표가 5, 마이너스 2이면서 5, 마이너스 어디냐? 5, 마이너스 2이면서 어디에 접하는 거라 그러면 x축에 접한다라고 했으면 x축에 접하도록 이렇게 그려야지. 요런 모양이라는 거잖아. 얘가 5, 마이너스 2고 중심이 5, 마이너스 2고 x축에 접하는 원 이렇게 생겼겠지. 얘 반지름 몇일까? 반지름 몇일까?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잖아. 접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에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겠지. 반지름 길이 양수니까. 그럼 반지름 길이가 몇이라는 거야? 2라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구했으니까 x축에 접한다라는 걸 가지고 반지름이 2라는 것까지 알았으니까 이제 원의 방정식 어떻게 찾을 수 있어? x-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반지름이 2였으니까 r제곱 4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얘랑 중심이 같으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이다. 됐습니까? 된 거 맞니? 두 번째, 두 점 1,0과 2,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y축에 접하는 점이래. 그럼 어떻게 찾아? 1,0과 2, 마이너스 1과 아무 점도 아니잖아. 그냥 지나는 점이 주어진 것 뿐이잖아. 그런데 얘가 y축에 접하는 점이라 그랬으니까 y축에 예를 들어서 접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의 중심의 x좌표, 가로 길이 x좌표가 반지름이랑 똑같다는 걸 이용을 했을 때 이 원의 방정식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여기 좌표를 r, b라는 중심의 좌표를 반지름이랑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
어떤 좌표가? x좌표가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되는 거 맞니? 맞아요. 그럼 요거 가지고 반지름 찾아보자. x-r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반지름, 아니 중심의 좌표가 r, b인 원이 되겠지. 는 얘가 r제곱인데 이때 얘가 1,0을 지난대잖아. 그럼 1,0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겠죠. 맞니? 1,0 대입하면은 1-r의 제곱 더하기 0 집어넣으면은 b제곱은 r제곱이다. 그 다음에 2,-1도 지난대잖아. 그럼 2,-1를 집어넣을 때 2-r의 제곱 더하기 -1 집어넣으면 -1 b의 제곱도 r제곱이다 라는 거 이용을 했을 때 요거 연립해서 r 값이랑 b 값을 찾아줘야 된다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되는 거 맞니? 집어 넣어볼까? 빼면 어떻게 돼? 2,-1 집어 넣어보세요. 빼보세요. 그러면 빼면은 r제곱 없어질 거고 b제곱 r제곱 없어질 거고 i랑 b에 대한 식 하나 나오겠지. 그거를 b 대신에 집어 넣어갖고 r 값 찾을 수 있어 없어? 어떻게 찾아? 이거 빼보자. 이거 너네 헷갈리니까. 첫 번째 식 전개를 먼저 해볼까요? 그럼 이거 1-2r 더하기 r제곱 오른쪽 r제곱 없어질 거고 더하기 b제곱은 0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 다음 얘는 r제곱 없어지고 4-4r 더하기 1-2b 더하기 b제곱은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더하기죠. 그럼 요걸 두 개를 빼. 그럼 b제곱 없어질 거고 1에서 4 빼면 -3 플러스 2r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b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r 마이너스 2b는 4 r 마이너스 b는 2 이렇게 되네. 맞니? 그럼 이거 r은 r이라고 하는 거는 이항시키면 b 더하기 2랑 똑같잖아. 그럼 얘 1차식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집어넣기 싫으면은 b는 r-2라고 해서 b 대신에 r-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 r에 대한 2차식으로 바뀌겠지. 그거에 맞게 하는 r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된 거 맞니? 요거 정리해봐봐. 시작. 2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얘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예요? 집어넣으면 1-r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했어 안 했어? 좋아요. 이해돼.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첫 번째 식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네, 수를 대입한 데에다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나와? 연립한 두 개의 식에다가 이거를 대입해줘야지. 여기가 아니라. 1,0을 지난다. 그 다음에 2,-1이 지난다 라는 식을 두 개를 연립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뺐을 때 나오는 1차식을 이 연립하는 식 둘 중에 하나에 대입을 해줘야지. 여기다 대입해서 뭐가 나오는데? A, 중심이 A 더하기 2라고 이렇게 표현해줘야 되는 거지. 중심이 이 그래프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럼 얘가 근데 이런 중심인데 어디에 접하냐면은 얘가 Y축에 접한대. 그럼 Y축에 이렇게 접한다라는 거잖아. 맞아요? 이해되니?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뭘까? Y축에 접하면 반지름의 길이랑 누구랑 같아? 중심에 X좌표랑 같다. 가로 길이랑 같다. 이해돼? 중심의 요 길이가 반지름이라는 거잖아. Y축에 접하면 반지름이 X고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이 Y좌표랑 절대값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 식 어떻게 찾니? 중심이 a, a 더하기 2고 그럼 x-a의 제곱 y-a-2의 제곱은 반지름이 x좌표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a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된 거 맞니? 근데 이런 원이 있는데 4,4를 지난대. 그럼 얘는 쉽다. 4,4 집어넣었을 때 대입했을 때 성립하게 하는 a 값 찾을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시작. 그래서 x축에 접하려면 중심의 x좌표랑 y좌표랑 반지름이 같고 y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중심의 x좌표랑 반지름이 같다라는 거 이용을 해주셔. 둘 다 접하면 두 좌표가 다 반지름이랑 같다. 필수 8번 봅시다. 이제 둘이 동시에 접해야 돼. 점 2,4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2,4를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는 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x축, y축 동시에 접해야 돼.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어떻다? 같다. 뭐랑 같다? 반지름이랑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 되니? 되는 거 맞니? 얘들아 대답 좀 해줘 제발. 너네가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선생님이 하나도 알 수가 없어. 집중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수업이 힘들어. x축이랑 선생님 수업이 빠르니 얘들아? 빨라? 수빈아 수업 빨라? 물어보지 말까? 부담스러워. 이름 부르면서 이해됐니 하는 거? 민서야? 이런 게 민서야 하고 부르는 게 부담스럽니? 괜찮아? 그러면 대답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해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응? 제발. 모르잖아 내가. 반지름이 R이고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럼 얘는 중심의 좌표가 반지름이랑 둘 다 같을 것이라고요. 맞니?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x-r의 제곱 여기가 r,r이 되는 거잖아. 중심의 좌표가 그러면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r에 대해서 다 중심의 좌표가 다 r,r인 원이고 근데 얘가 누구를 지나야 되는데 2,4를 지나도록 해야 된대요. 2,4를. 그럼 2,4를 지나도록 하는 거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2,-r의 제곱 더하기 4-r의 제곱은 r제곱이다를 전개했을 때 그럼 얘는 r제곱 마이너스 8 넣으니까 마이너스 12r 4 더하기 16이니까 20은 0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는 2, 10, 마이너스 하니까 r이 몇일 때? 2일 수도 있고 또는 r이 10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원이 r이 2일 때랑 10일 때 두 가지가 나온다는 소리야. 둘 중에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거 고르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하나씩은 어떤 게 나오냐면 첫 번째 식은 그래서 r이 2일 때는 여기다 2 대입한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 이렇게 나오는 거라. 10일 때 집어넣으면 x-10의 제곱 더하기 y-10의 제곱은 10의 제곱 100이다 라고 하는 원 두 개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됐니? 얘를 가지고 166번 해볼게요. 166번. 166번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데 원의 중심 4, 4분면 위에 있대. 4분면이 정확하게 주어졌네. 1, 2, 3, 4분면 위에서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서 x축, y축 동시에 접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맞니? 그럼 얘 반지름을 r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중심의 좌표를 r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길이도 r, 여기도 r이잖아. 봐봐. 그러면 중심 x좌표 몇 컴마 몇이겠어? 라고 물어볼 거야 이제. 몇 컴마 x좌표 몇? r 컴마 y좌표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r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길이가 r이지만 r만큼 4분면에 있으니까 y축 좌표는 여기가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지. 그러면 r, 마이너스 r이 중심의 좌표인데 이 중심이 어디 위에 있대? 어디 위에 있대? x 더하기 3y 더하기 6은 0 위에 중심이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이거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하겠지? 대입하면 r 마이너스 3r 더하기 6은 0이다.
그러면 2R은 6이는 거니까 R은 3이다 라는 거 나올 수 있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얘 중심의 좌표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3,-3이고 반지름 그대로 R인 원의 방정식은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R제곱 9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됐나요? 이해되니? 그래서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건 쉽고 너네가 하나의 축에만 접할 때는 어떤 게 반지름이랑 같은지 헷갈리는데 X축에 접하면 Y좌표가 반지름 Y축에 접하면 X좌표 값이 반지름이랑 같다. 이해됐어? 그때 절대값으로 생각해줘야 되는 거 좌표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된 거 맞니? 166번 내가 방금 푸른 거 정리해봐. 시작! 그 다음 했으면 넘어가서 우리가 9번 필수 9번으로 보자. 필수 9번은 P라고 하는 6,2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위에 있는 이 원의 위에 있는 점, 이 원의 중심 한번 찾아볼래? 중심 몇 컴마 몇이야? 중심이 몇 컴마 몇입니까? x제곱 더하기 4x니까 마이너스 2, y는 8y니까 4. 그래서 이 정도에 있겠다. 마이너스 2,4가 중심의 좌표고 반지름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16 더하기 60 4, 16 더하기 4니까요. 10 반지름이 R제곱이 10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0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란 말이지.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맞니? 그 다음에 얘가 근데 원 밖에 있는 점 한 6,2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이 점으로부터 PQ의 최대값 Q라고 하는 건 이 원 위에 있고 원 위에 있다라는 건 여기 이게 원 위에 이렇게 있다는 점이고 그랬을 때 이 P라고 하는 점과 Q라고 하는 점의 최소값과 최소값 찾아야 돼. 최대값. 그럼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Q가 여기에서 가장 가깝게 있는 점이 최소값이겠지. 맞아요? 이해되니? 그럼 이거를 어떻게 찾냐? 이 점을 그럼 위치를 어떻게 찾아요? 라고 얘기하면 얘를 원의 중심을 가지고 집중을 할까요? 어디까지의 길이를 생각할 거냐면 원 밖에 있는 점 P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일직선이 이렇게 될 때 Q가 그때 여기 있으면 최소값이 되는 거야. 가장 가까운 Q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얘가 P가 일직선이 있지 않고 최단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조금이라도 꺾여 있으면 최단거리가 가장 가까운 값이 아니겠지. 그래서 언제 Q가 어디에 있냐면 원 밖에 있는 점 P와 중심을 연결했을 때 걔가 수직 일직선이 되도록 했을 때 만나는 점이 Q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 최단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 P랑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요 길이가 반지름만 빼주면 최단거리가 되는 거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최단거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이너스 2,4와 원 밖에 있는 점 6,2 사이의 거리에서 뭘 빼줘야 되냐면 반지름만큼만 빠진 만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단거리가 되는 거다.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원 일직선에서 얼만큼 제일 큰 반지름만큼 더 간 P가 Q가 여기에 있을 때가 최대값이야. 그게 원 위에 있는 점과 다른 점 사이의 최대값이 길이가 되는 거야. 언제?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그걸 넘어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점. 그럼 얘 최대값 어떻게 구하니?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원의 중심과 P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더 나간 게 최대값이고 반지름만큼 줄어든 게 최소값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된 거 맞니? 그럼 얘 원과 요거 사이의 거리를 찾으면 루트 64 더하기 여기서 거 빼면 2니까 4가 되는 거네. 맞아. 그럼 루트 몇이에요? 68이 되는 거지. 맞니? 이해되니? 되는 거 맞아? 맞지. 88이 64에다가 2, 4 빼면 68이잖아요. 맞지? 그 다음에 반지름은? 그럼 최단거리는 루트 68에서 반지름 R을 빼준 게 최단거리가 되는 것이고 최대값은? 이건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루트 68에서 반지름만큼 더해준 게 최대값이 되는 거겠지. 이해됐습니까?
된 거 맞니? 반지름 찾자. 반지름 몇이에요? 10. 루트 10. 여기 제곱 내가 구한 게 여기 루트 10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 값은 뭐야? 여기 루트 10을 뺀 거. 얘는 루트 10을 더한 게. 그래서 m 이게 최대값 최소값 m이고 얘가 최대값 m인데 m은 더하래? 곱하라네. 그럼 이거 곱하는 거 합차 이용해서 곱하면 68 빼기 10 해서 58 나오겠다. 됐습니까? 이해되니? 2점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B는 2, 2에서 AP 대 BP를 2 대 1인 걸 나타내는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했어. 그럼 P가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했으니까 P가 나타내는 도형이 나타내는 방정식을 찾는 거야. 그럼 P라고 하는 것을 x, y라고 했을 때 이 x랑 y가 나타내는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찾으라는 거지. 어떤 걸 이용을 해서 얘를 이용을 해서. 이해됩니까? 그럼 요거를 정리를 해볼까? x랑 y에 대해서 표현을 해본다는 거야. 그대로. AP의 길이라고 하는 건 점 A랑 P 사이의 길이니까 A랑 P 사이의 길이는 여기서 요거 뺀 거에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게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구한 게 AP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BP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B랑 P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x-2의 제곱 y-2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게 BP가 길이가 되는 거다. 맞지? 그럼 요거 대 요게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아니 제곱 대 루트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2 대 1이야. 근데 이거 제곱 거듭 아니 이거 근호 없애고 싶어. 왜냐면 어떻게 해주면 돼? 제곱해주면 되니까 얘 대 얘는 그러면 이 제곱한 거 근호 없앤 거 몇 대 몇이겠어? 제곱하면 몇 대 몇이야? 4 대 1이라고 해줘야지. 4 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얘를 제곱했으면 얘도 제곱해줘야지. 됐니? 그래서 근호를 벗겨줬고 그럼 얘랑 내항의 곱이랑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계산해주면 4 x-2의 제곱 더하기 4 y-2의 제곱은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이다 라는 식의 완성을 하는 거고 이게 x랑 y에 대한 관계식이잖아. 근데 x랑 y는 p라고 하는 점이기 때문에 P가 만족하는 도형이 이런 도형이라는 거야. 이런 도형에서는 지금 어떤 도형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럼 이거 정리를 쫙 다 해볼게. 그럼 좌변 전개하면은 4x 제곱 마이너스 원래는 4x인데 곱해서 마이너스 16x 더하기 16 더하기 4y 제곱 4y 제곱 마이너스 16y 더하기 16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다. 싹 다 2항 왼쪽으로 다 2항 시켜줘 보자. 여기 그러면 3x제곱 그 다음에 이거 2항 시키면 더하기 3y제곱 2항 시키면 마이너스 14x가 아니라 18x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18y 그 다음에 상수는 오른쪽으로 2항 시킬게요. 어차피 상수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해서 이거 x제곱 y제곱이란 거 보니까 뭔가 원의 방정식이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얘 16, 32 오른쪽으로 2항 시키면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겠지. 여기 플러스 2 있으니까. 됐니? 된 거 맞니? 양면에 3 나눠볼까? 3으로 다 나눌 수 있는 모양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는 마이너스 10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6x 완전 제곱식 되려면 상수 몇 필요해? 빨리 나와. 2로 나눈 거에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냥 제곱이 아니라. 몇이에요? 9요. 그래. 바로 나와야지. 이제는. 그럼 얘도 9, 얘도 9 필요했으니까 18에 더한 거니까 이거 오른쪽 8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러면 x랑 y에 대한 관계식 나왔지? x랑 y가 나타내는 관계식이 무슨 방정식이야? 이거 우리 무슨 방정식이야? 원의 방정식이지. 중심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고 3,3 반지름이 몇이고
그렇지. 루트 8, 2루트 2인. 그래서 P를 요거를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방정식은 어떤 원이냐면은 어떤 도형이냐면 중심이 3,3이고 반지름이 2루트 2인 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거를 만족하는 P에 대한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구했더니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이 나와서 이 P라는 점이 만족하는 도형은 중심이 3,3이고 반지름이 2루트 2인 원에 만족한다. 만약에 그래서 이런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또는 이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한다. 그럼 이 P가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잖아. 원이 나타내는 길이라고 하면 그냥 원주 얘기하는 거지. 맞니? 그럼 반지름이 2루트 2니까 원의 둘레는 4루트 2 파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된 거 맞니? 다 노트를 펴서 노트 또는 연습장을 꺼내서 발전 10번이랑 확인 체크 169를 169, 171을 하고 숙제는 거기 연습 문제까지 실력업 제외하고 연습 문제 181번까지가 해오세요. 알겠니?